여러분, 전원다 세대, 원빌라 이 차이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올릴 때 필명을 노란 자화상이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란 자화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 왜 블로그에 글을 안 올리냐고 하시면서 제 글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노란 자화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네 번째 편이 되는데요. 오늘은 원빌라와 전원다 세대와 원빌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똑같은 도로변에 한남동 1번지가 있고 한남동 2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업자가 한남동 1번지에는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6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그리고 한남동 2번지에는 빌라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남동 1번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서류상으로 6세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분할된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나중에 등기를 띄워보면 다세대 주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빌라로 지었던 한남동 2번지도 다세대 주택, 한남동 1번지도 나중에 전환이 되면서 다세대 주택, 이거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빌라로 지어졌던 거, 이거를 편의상 원래부터 빌라였다, 그래서 원빌라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쪼개진 거, 전환이 된 거, 이거를 전환다 세대, 지분 쪼개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원빌라와 지분 쪼개기 물건의 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거기에는 자격 조건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 원빌라는 기본적으로 34평 배정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다가 나중에 서류상으로 전환된 거, 이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25평형 배정 대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은 본처가 있었고 또 대다수가 첩을 뒀습니다. 원빌라는 본처의 자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전원다 세대는 첩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처의 자식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능력이 되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고 장원급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양반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첩의 자식은 과거에 응시를 할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제한을 두게 됩니다. 니네들은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자, 처의 자식은 과거 장원급제, 첩의 자식은 장원이 아닌 여기까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빌라는 34평, 전환다 세대는 25평.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빌라하고 전환다 세대는 가격 면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원빌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였죠. 전환다 세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근데 전환다 세대 내지는 이런 원빌라 작은 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한남 뉴타운에, 그것도 한남 3구역에 집중을 하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형 물건들이 불티나게 거래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작은 지분들의 가격이 훌쩍훌쩍 뛰어오르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환다세대 6.5평짜리가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25평 대상이 되는 거고요. 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6.5평 그러면 못해도 13억 5천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당 2억이 넘네. 평당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 물건을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산다, 구입한다는 거는 입주권이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평당 1억이다, 2억이다,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환다세대와 원빌라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이 태생적인 차이점, 원빌라와 전환다세대의 태생적인 차이점은 이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조각 지분을 모아가지고 내 몸집을 키웁니다. 내 몸집을 키워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권리가액은 더 커지겠죠. 지분 쪼개기, 전환다세대는 나대지 또는 도로 지분을 모아서 몸집을 키워도 어쨌든 25평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빌라는 내가 빌라를 구입할 때는 돈이 없어서 그걸 샀지만 나중에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나대지 넉넉한 거, 사이즈가 큰 거를 합쳐서 34평도 갈 수 있겠고 더 큰 40평대도 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원빌라와 전환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원빌라냐 전환다세대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체크.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다세대 원빌라의 입주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연 그게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까지.